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가이드 역사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비운의 부자, 다섯 번째 왕 문종과 여섯 번째 왕 단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두 왕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이자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그에게는 아주 똑똑하고 믿음직한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문종이 되는 왕자 이향이죠. 문종은 무려 2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자 자리에 머물렀는데요. 이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긴 세자 기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사랑하고 성품이 어지럽던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세종 말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며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도 문종이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든든한 아들 문종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1450년 드디어 문종이 조선의 다섯 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세종의 정책을 이어받아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특히 문종은 과학기술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세종시대에 발명된 치구기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고,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와 고려사전료 편찬을 마무리하며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문종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북방의 여진족을 막아내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진법을 개발하여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화차와 같은 신무기 개발에도 적극적이었죠. 만약 문종이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은 아마 문치와 무치를 겸비한 강력한 국가로 더욱 발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종의 칠세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오랜 세자 시절과 대리청정으로 인해 건강이 많이 상했던 탓일까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인 1452년 문종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음을 앞둔 문종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어린 아들 단종이었습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죠. 문종은 어린 아들을 위해 믿을 만한 신하들에게 뒷일을 부탁합니다. 김종서, 황보인과 같은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왕을 잘 보필하여 나라를 안정시켜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은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의 피를 이어받아 총명하고 어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은 곧 왕권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야심이 크고 권력욕이 강한 인물이었죠. 수양대군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조용히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1453년 단종이 즉위한 지 1년 만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과 같은 자신의 책사들과 함께 단종을 지키던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으로 숙부에게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말았죠. 수양대군은 형식적으로는 단종을 왕으로 모시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국정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 결국 단종을 압박하여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조선의 7번째 왕 세조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쓸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향한 충신들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박팽년,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지편전 학자 출신 신하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육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거사는 계획이 발각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세조는 이들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회유하려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육신이라는 이름은 이들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후대에 붙여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단종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멀고 험한 땅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청령포라는 작은 유배지에서 단종은 외부와 단절된 채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해 단종의 또 다른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다시 한번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457년 10월 세조는 영월에 있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숙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까지 맞이해야 했던 비운의 왕, 단종의 짧은 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문종의 뛰어난 능력과 단종의 비극적인 삶. 이들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만약 문종이 조금 더 건강했다면, 만약 단종에게 힘이 되어줄 세력이 더 강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과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다시 왕으로 복위되고 그의 충신들 역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월의 장릉에서 비운의 소년 왕 단종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문종과 너무 어린 나이에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던 단종. 두 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